지난 6월 9일에서 12일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얘기 들어보셨을 EV 트렌드 코리아 박람회가 열렸었는데요. 조금은 의외였던 게 업계분들이 아니더라도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올해 전기차 출시 소식도 많고 특히나 그 중에 아이오닉5 EV6를 실제로 타보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요? 올해는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출시 소식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차를 보러 나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. 근데 이런 분들이 차도 구경하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지. 올해는 진짜 전기차 사야 되나? 뭐 그런 생각? 실제로 전기차를 보시면서 평소에 타시던 차들과 뭐가 다른지 또는 어떤 느낌인지 보시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았겠죠. 그래서 오늘 해볼 잡담은 이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, 기존의 차량하고는 뭐가 다른지에 대한 모든 정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. 전기차 구매를 이야기를 해보려면은 당연하게도 구매가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고. 이거 복잡하게도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쉽게 표현을 하려나? 딱 구매비는 차 가격에서 지원금을 뺀 거, 그게 실제로 내 수중에서 나가는 돈이다, 요렇게만 생각을 해보자고. 차 가격이야 천차만별이니까 요 지원금을 좀 봐봐. 그 빼는 가격 보통 1200에서 1700만원 정도가 차 가격이 할인이 되는데, 요 지원금이란 녀석이 국가보조금 더하기 지역별 보조금이란 말이야. 그니까 차 산다고 나라에서 주는 돈하고 사는 지역에서 주는 돈, 그거만큼 차값에서 빼준다는 거지. 물론 판매 가격 따라서 할인율 차이는 좀 있어. 이 할인율도 간단하게 알려주자면은 국가지원 비용하고 지역지원 비용, 요 두 개 지원금이 차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이면은 100% 다 지원해주고, 6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면은 각각 반반 지원을 해줘. 벤츠 EQC 같이 9천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금이 아예 없어. 뭐 엄청 어렵지는 않네요. 그래도 차값 빼기 지원금이 실구매비, 지원금은 차값 따라 지원해주는 금액 차이가 있다. 뭐 대표적인 예시가 있기는 있네요. 최근 홍보한 벤츠 EQA, 이 차가 5,990만원 아니던가?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려고 한 걸 알 수 있는 사례지. 약간 어지러지하긴 한데, 여기서 이야기한 지원금 총액,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차, 이 내용들은 저공해차 누리집 사이트에서 소비자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빼먹은 거 좀 이야기하자면은 지원금 보급 대수. 이게 뭐냐면 정부하고 지역이 지원금을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. 일정 대수만큼까지만 지원하도록 공시를 하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5,367대 만큼만 팔면은 그 이후로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지원금이 떨어지는 거를 회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, 아마 하반기에 지원금 예산이 추가 편성될 예정이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지원금 떨어지는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원하는 차를 골랐는데 다음에 따져보는 건 역시나 유지비용이겠죠. 요게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전기차는 소모품료가 기존 차량에 비해서 차이가 좀 나긴 해요. 냉각수, 워셔액, 브레이크 오일, 기어 오일, 에어컨 필터, 이렇게 5종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엔진 오일이나 변속기 오일은 없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충전비, 이 충전비에 대해서 사실 좀 이슈가 있는데,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많이 타라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중이고, 지원금이니 뭐 저렴한 충전 비용이니 이런 게 다 전기차를 독려를 하는 그런 캠페인 중이라고 보면 됐는데, 근데 이 충전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거죠. 현재는 약 250원 정도 선인데 7월부터는 이 충전 비용이 단위당 약 320원 선으로 책정이 예상이 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죠. 근데 이걸 가격적으로 보면 내연기관차가 일반적으로 700km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약 75,000원, 전기차는 800km 가는데 약 46,080원 정도 들어갑니다. 이 7월 기준으로 한 40% 정도? 전기차 충전비가 아직까지 싸기는 싸요. 운행을 자주 하시는 분이 차값이 조금 비싸도 전기차를 사게 됐을 때 이 차액을 유지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운행량이 좀 적으신 분은 그런 이득은 좀 덜 보는 셈이 되겠네요.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보자면 말이죠. 이렇게 가격적으로 잘 고민해서 사도 또 고민할 게 우리한테는 맞닥뜨려지게 됩니다. 그거 인프라 충전소 문제겠지? 맞죠? 바로 그 인프라 문제가 또 발목을 잡아요.
사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이 인프라 확장 속도는 그래도 한국은 꽤 빠른 편이기는 해요. 전기차는 올해 3월 기준으로 18만 2,359대, 출고, 충전기는 66,696기 설치, 그중 빠르게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는 11,201대로 짓게 되는데요. 체감되는 느낌은 엄청 부족하다고 느끼는데. 그래서 집계 자료를 좀 살펴보니 맞기는 한데 여기서 빼야 될 게 있어요. 바로 이 이용 제한 시설들이라는 아파트나 개인 충전기들. 그 거주자 전용 충전기. 그쵸, 그거. 우리가 운전하면서 찾아가도 쓸 수 없는 이용 제한 시설들. 그런 시설들을 빼면은 우리가 이용이 가능한 이용 개수는 약 38,000개. 그 중에 급속 충전은 만여 개를 일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충전 주유소가 작년 말 기준으로 11,369곳으로 주유소 한 곳에 약 주유기를 6대 정도 설치를 해놨으면 68,214대 대 만대, 6에서 7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니 체감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인프라겠죠. 거기에 시간 차이도 좀 나지. 주유소는 길어봐야 3, 4분이면 땡인데 전기차는 급속이라고 해도 최소 15분 이상은 봐줘야 되니까 체감 효율이 차이가 확실히 나기는 해. 물론 계속 확충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공간적인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체감의 변화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. 일반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편의가 높아지려면.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좀 생각을 하시고 아파트가 거주자 충전기를 설치를 했거나 근처에 이런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좀 요모조모, 그중 가격과 인프라,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가격이야 뭐 충전비가 올라도 아직 상상할 만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역시 난 좀 충전 인프라가 현기증 나는데? 못 참겠어. 물론 인프라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초 전기차 출시 시기에 비해서는 최근엔 그래도 주변 설치 지역이나 충전소 검색 앱 지원이 많아졌으니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.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선 충전도로 개발이나 루프솔라 같은 신규 충전 기술들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니 그거 보시고 결정해도 좋을 듯 합니다. 확실히 시대는 변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판매 차량들이 전기차로 판매될 예정이에요. 다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판매 중지가 2035년까지로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도움되셨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한 개 더 이득 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볼게요.